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매틀랩의 베이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들은 너무 쉬워서 눈으로 보시면서, 야, 이거 내가 뭐 굳이 치냐, 그냥 보기만 하겠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요. 저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라인들은요, 다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손으로 직접 쳐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야, 저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손끝에도 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브레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손끝으로 뭘 해봐야 이게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V는 1이다 해보세요. 너무 쉽죠, 그죠? 이게 뭡니까? 1이라는 값을 V에다 집어넣겠다 그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V는 네모가로 3,5다 해보세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좀 전에 1을 넣었는데 이제 그 값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덮어 쓴다, 덮어 쓰기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overwriting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v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었던지 간에 새로운 값을 넣게 되면은 그 이전 값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변수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언제든지 어떤 변수의 값을 보고 싶으시면 그 변수 값을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I, J 한번 쳐보시죠. 자, 그러면 좀 신기한 게 우리가 파이라는 값을 만든 적이 없고 i하고 j라는 값을 만든 적이 없는데 이미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파이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원주율 구할 때 쓰는 요 파이 값이고 i하고 j는 뭔가 봤더니 이게 허수죠, 허수. 그렇죠? 자, 허수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파이는 모르겠는데 i하고 j는요 거의 100%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죠. 너무나 여러 가지 변수 이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름은 i하고 j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정수를 저장할 때 많이 쓰는 변수 이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죠. 여기다가 i하고 j를 한번 넣어봅니다. i는 4, j는 6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허수로서의 i하고 j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쳐보시죠. i, j. 자, 설령 매틀랩이 원래부터 쓰고 있던 변수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야, 나는 그 이름을 내가 쓸 거야 뺏어버리면은 우리 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덮어쓰기가 여전히 성립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죠. reserved name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썼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덮어 써버린 거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변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매틀랩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알파벳이 이제 26글자인데 소문자가 26글자, 대문자가 26글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걸로 취급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그 다음에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글자. 그 다음에 기호로서는 유일하게 언더스코어, 밑줄이죠, 밑줄. 자, 그러니까 이게 몇 개예요? 이게 52개, 62개, 총 63개의 문자들을 마음껏 조합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알파벳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3AS라는 게 변수 이름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첫 글자가 숫자가 됐죠. 그러니까 꽝이죠. 이거는 안 되죠. 자,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조금 뭐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변수 이름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됐다. 자, 그럼 총 63개의 우리가 글자를 막 조합해서 만들면 되는데 80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63개가 같으면은 같은 변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63개가 최대 구별이 되는 글자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수 이름으로 63개를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변수 이름 하면은 저 같은 경우 많아야 한 7글자? 8글자? 왜냐하면 그게 너무 길면 그 변수 하나 치는데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매틀랩에서 예를 들어서 name length max라고 치시면요. 그걸 알려줍니다. 63글자입니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별건 아니죠. 자, 그리고 reserved name을 우리가 피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 reserved name에는 변수 이름뿐만 아니라 함수 이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sin 파이를 구하고 싶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저게 0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정확히 0은 안 나오고 10의 마이너스 16은 거의 0인 거죠. 자, 우리가 뭘로 여기다가요. 어떤 값을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sin은 삼각함수 사인을 구해주는 함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써버렸어요. 자, 매틀랩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사인 파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에러가 납니다. 야, 너 무슨 소리야? 이거 사인 sin은 변수 이름인데 여기다 괄호치고 이게 뭐니? 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러가 떴죠. 자, 그래서 이 reserved name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는 사인을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못 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비단 매틀랩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equal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qual은 무엇일까? equal. 그죠?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은요,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학에서는 같다는 뜻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절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assignment라 그러죠. 뭐, 치환한다 하죠. 치환문.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랭귀지에서는 아마 R일 거예요. 제가 배워보지 못했지만, 이 R이라는 랭귀지에서는 equal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자, 어쨌거나 equal은 절대로 같다는 뜻이 아니다.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어떤 수식의 값을 왼쪽에다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equal의 왼쪽에는 별의별 수식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수식, 복잡한 수식 또는 변수 하나. 왼쪽에는 뭐만 나와야 되냐면 여기는요, 변수 이름만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서 계산된 결과를 이 변수 이름 속에다가 저장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자, equal의 왼쪽에는 뭐만 나온다? 변수 이름. 오른쪽에는 별의별 수식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교환 법칙이 절대 성립 안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k에다가 아무 값이나 한번 넣어 보시고요. k는 k 플러스 1이다 해보세요. 자, 이거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니 어떤 k가 이걸 만족시키겠니? 라고 얘기하겠죠. k 플러스 1은 k와 같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이건 같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거를 결과를 여기다 넣어라. 자, 현재 k가 3이니까 3에다 1을 더해서 4가 되고요. 그 4를 k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3은 덮어 씌워지겠죠. 그래서 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또 해볼까요? 얘는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equal은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assignment구나. 자,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대로라면 정식 수식의 표현은 뭐는 어쩌고 저쩌고죠. 근데 여기서 뭐는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귀찮아 안 쓸래 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만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1만 써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야, 계산을 내가 해줄 텐데 결과를 어디다 넣으란 얘기니? 너 그걸 왜 나한테 안 주니? 그래서 매틀랩은요, 그럴 때는 타겟 변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ANS에다 저장을 해줍니다. answer의 약자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ANS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다 이거죠. 아니면은 어떤 변수에 넣고 싶으면은 A 플러스 B는 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LC 쳐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칠 때마다 얘가 자꾸 내려와요. 프롬프트가. 그래서 나중에는 끝에서만 이제 프롬프트가 논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제일 위로 올려라가 CLC입니다. CLC 해보세요. 그죠? 굉장히 자주 쓰는 명령어다. CLC. 자, 그 다음에 이제 who 또는 whose 쳐보세요. who 또는 whose. 자, 얘는요, 뭘 하냐면은 메모리. 매틀랩에서는 걔를 뭐라 그러냐면요, workspace라고 합니다. 작업 공간, 이게 뭐냐면 메모리예요, 메모리. 자, 메모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틀랩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매틀랩을 끝나면 뭐다? 날아가 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매틀랩을 작업하는 동안은 걔네들이 차곡차곡 쌓인다 하는 것이죠. 만들 때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메모리 속에는 지금 이런 변수들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우리 아픈 기억이 떠오르죠. 내가 이놈 때문에 망했어요. 얘 원래 삼각함수 사인인데 이걸 변수 이름으로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who는 간단하게 그 변수 이름만 보여주는 것이고 whose는 이름, 사이즈, 여기 보면 이제 1바이트 어레이도 나오죠. 그 다음에 차지하는 바이트, 그 다음에 클래스, 더블이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maginary numbe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imaginary number라는 거는 상상의 수, 허수라는 거죠, 허수. 그러니까 실존하지는 않는 수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수인데 우리가 이제 허수를 좀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현실에서는 없는 것들인데 이걸 왜 우리가 다뤄야 되냐 하는데 허수를 피하고 싶어도 잘 안 피해지죠. 여러 변환들에 뭐 대표적으로 뭐 후리의 변환도 있고 뭐 라플라스 변환도 있고 여러 변환들에서 이 허수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 허수, 복소수를 다루기가 실수 다루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매틀랩은요, 하나도 안 까다롭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원래 허수는 i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i라는 값을 써버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럴 때는요, 1i라고 해보세요. 또는 2j 또는 0.73j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를 곱하기죠. 2 곱하기 j 해야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곱하기를 뺀다. 언제? 허수를 쓰고 싶을 때는. 자, 만약에 이거를 1 곱하기 i라고 한번 해보세요. 볼까요? 1 곱하기 i. 자, 그랬더니 i에 4가 있고 그 4가 이용이 되죠. 그러지 말고 얘를 우리가 만약에 수학에서 쓸 때는 어떻게 써요? 2k, 뭐 3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쓴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변수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a가 있는데 3을 곱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에러가 나죠. 해보세요. k가 있는데 여기다 내가 3을 곱하고 싶어서 3k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3 곱하기 k. 자, 근데 곱하기를 의도적으로 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수를 쓸 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령 우리가 ij를 다른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름으로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앞에다가 곱하기를 빼라. 1i, 0.5j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틀랩에서 굉장히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위에 화살표, 아래 화살표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위에 화살표를 쭉쭉 눌러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전에 쳤던 명령들이 최근 것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오죠. 또 내려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명령어를 계속 치기가 귀찮잖아요. 특히 이제 명령어가 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럼 이걸 다시 치려면 귀찮으니까 위에 화살표를 톡톡 눌러서 찾아간다. 자, 근데 뭐냐면은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 100번쯤 전에 쳤던 명령어 같아요. 근데 길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고민을 하죠. 내가 위에 화살표를 100번 칠 것인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다시 칠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갈등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명령이 앞에서 어떤 글자로 시작됐나 한 글자도 좋고 두 글자도 좋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그걸 치시고요. 그래서 can type first few letters라고 그랬죠. 앞에 몇 글자를 치고 위에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만약에 제가 K 띄고 로 시작된 게 있었나 여기까지 한 다음에 위에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만 이렇게 잘 찾아주죠.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우리가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는 퍼센트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렇게 계산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어떤 설명을 넣어야 될 때가 있겠죠. 설명문 또는 이제 우리가 주성문이라고 하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퍼센트를 쳐라.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줄에 처음에 안 나와도 됩니다. 중간부터 나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K는 K 플러스 치기 귀찮으니까 제가 K 이퀄하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 뭐 increment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 퍼센트를 포함한 뒷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매틀랩이 전혀 개의치 않죠. 이거는 저 양반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보려고 쓴 설명이구나 해서 그냥 스킵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넘버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법. 특히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법. 자, 실수를 나타내는 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floating point notation입니다. floating point는 이제 우리가 부동소수점이라고 그래요. 부동소수점. 그 다음에 fixed point는 이제 고정소수점이라고 합니다. 고정소수점. 근데 말이 똑같은 것 같아요. 부동 그러면은, 야, 부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이라는 거는 둥둥 떠다닌다. 우리가 부유물 할 때, 그죠? 부유물. 그러니까 둥둥둥 떠다닌다. 소수점이 둥둥둥 떠다닌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요 10의 몇 승만 조절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막 이 소수점을 여기다도 놓고, 여기다도 놓고, 여기다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floating point라고 얘기를 하죠. 고정 소수점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 써요. 10의 몇 승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으세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실수를 저장할 때 부동 소수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 소수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0승을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0.00 이게 몇 개예요? 100개예요, 100개. 그죠? 그러면 저 하나하나가 다 메모리잖아요. 그러면 숫자 하나하나마다 어떤 놈은 8바이트 차지하고 어떤 놈은 14바이트 차지하고 완전히 들쑥날쑥이죠. 그래서 보통 랭귀지에서는 이 실수를 저장할 때 플로팅 포인트로 저장한다. 즉 다시 말해서 뭐 곱하기 10의 몇 승 형태로 저장한다는 거죠.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멘티사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파워 또는 엑스포넌트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멘티사를 저장할 때 유효 숫자를 몇 개를 갖고 다닐 거냐.
우리가 유효 숫자를 영어로는 이제 significant digit이라 그러죠. 유효 숫자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이냐. 자, 사람들이 해보니까 8개를 가져다녔더니 조금만 복잡한 계산을 하면 이게 오류가 점점점 누적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16개를 가져다녔더니 웬만한 계산을 해서는 그 유효 숫자로 인한 오차가 그렇게 누적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실수로 다룰 때는 이거를 16개를 갖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 8개를 갖고 다니는 거를 싱글 프리시전이라고 하고 16개를 갖고 다니는 것을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후즈를 했을 때 이상한 더블이 나왔잖아요. 후아가 아니죠. 후즈. 그게 뭐냐면 다 실수고 더블 프리시전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죠? 실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플로팅 포인트로 숫자를 만드는 법은 물론 뭐 곱하기 10의 몇 승으로 나타내도 되지만 이거 귀찮잖아요. 곱하기 10의 파워를 나타내면 또 이렇게 삿갓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를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2.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A는 2.423. 저거는 2.4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 예를 들어서 0.03 옆에처럼 2의 플러스 02. 자, 여기서 되게 주의하실 점은요. 저기서 플러스가 이건 뭐냐면은 10의 플러스 02승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요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이걸 보니까 마이너스 21.4에 2의 마이너스 4. 요거 뭐냐면은 마이너스 21.4에 10의 마이너스 4승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주의하실 점은 no space anywhere. 어디에도 띄어쓰지 마십시오. 여기도 띄지 마시고요. 여기도 띄지 마시고요. 여기도 띄지 마셔야죠. 다닥다닥 붙여서 써야 된다. 요것만 꼭 주의해 주시면 우리가 알파벳 스몰 e를 써서 이런 플로팅 포인트 형태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